네, 마켓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켓 진단이고요. 로체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가장 큰 이슈는 이란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내용 보니까 와 이게 타결이 될까 싶긴 한데 네. 내용이 워낙 좀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종전을 위한 MOU 양해각서죠. 네. 양해각서 등장한 것도 처음 봤지만 전쟁에 양해각서는 강제력이 구속력이 없는 우리가 익히 M&A나 기업에서 많이 들어봤던 네. 거죠. 당장 내일 깨버려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양해각서가 체결되는데 그것도 저는 처음에 듣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전자서명. 네. 네, 전자서명. 네, 대면하지 않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19일 날 스위스에서 만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참 희한한 전쟁 합의다. 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고 결국에 확인한 거는 타코 아니겠습니까? 네. 주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영향을 받으면 곧바로 그냥 거기에 반전에 뭔가를 던져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시그널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찝찝함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해서도 완전히 뭐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핵농축, 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이제 결론이 안 낸 것 같아서 아직은 세부적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일단은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게 급하다 보니까 일단 개방을 하고 그 세부적인 거는 조금 추후에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것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물론 전쟁 자체도 리스크긴 합니다만 그걸 통한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요걸 우려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호르무즈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뭐 통행료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유가 하락 그리고 인플레 부담 완화 여기까지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동안 AI 투자를 위해서 뭐 유증도 하고 회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번 주 FOMC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케빈 허쉬가 처음 등판하기 때문에 성향을 100% 알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데 향후의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올해 금리 인상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가 컨센이었는데 지금 올해 금리 동결 쪽으로 컨센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오늘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케빈 허쉬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한 차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시아에서 지금 뭐 반응하죠. 2년물은 한 5.5bp 정도, 그다음에 뭐 10년물은 5.6bp 정도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건 뭐 유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 돈이 이제 또 도는 거죠. 위험 선호 재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코스피 14번째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다는데 네, 위아래 하다가 지금은 위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더 가나요? 9천 뚫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FOMC를 잘 넘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넘긴다라는 것은 올해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이 정도의 안심을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설마 트럼프 대통령 생일잔치 망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월드컵도 지금 하고 월드컵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종전을 해야 뭐 중간 선거 남아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좀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었지만 이제 월드컵이나 뭐 데이터 센터양 단기 특수였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케빈 허쉬 의장도 아주 매파적인 언급은 현재 시점에서는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기는 합니다. 코스피 네. 시장에서 7,500억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도했던 거 치면은 이 정도 순매수는 뭐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금요일 날 순매수를 한 2조 7천억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뭐 개장하고 1조 원. 규모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냥 원화가 절상되는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거는 이제 글로벌 달러가 또 달러 인덱스라는 게 99 중반으로 좀 밀리면서 네. 이러니까 이제 이종 통화들이 강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매매지
아직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반도체가 좋음에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계속 매도했던 우리가 근거를 어쨌든 한국에 대한 비중 조절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40% 넘어갈 때는 매도 압력이 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또 강세기 때문에 40% 위로 올라왔죠. 이러면은 외국인이 언제 매도해도 또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을 개인들이 다 바치고서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한 120조 원 이상, CMA 잔고 95조 원 이상, 유동성은 풍부한데 예전보다 예탁금이랑 CMA 잔고가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만약에 줄어든다면 유동성 약화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탁금과 잔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요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게 다음 주 한국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포함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면은 아마 이게 잘 갔을 때 내후년 정도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를 편입이 될 텐데 관찰 대상국에만 등재가 돼도 외국인 수급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이 편입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정부가 MSCI TF에서 과제 64% 이행했고 6월 말에 70%까지 그러니까 MSCI가 요구한 거를 70%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관찰 대상국 등재될 가능성도 꽤 높은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선진국으로 재분류된다고 무조건 펀드 자금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 분류되면 들어오는 자금이 예상으로 210억 달러 선진국에서 이제 그 편입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적으로는 약간 부담인데 그래도 어쨌든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면 연기금이라든지 뭐 국부펀드가 전략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이머징보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종목군들이 당연히 더 밸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관찰 대상국에만 편입돼도 외국인 수급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FOMC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좀 나서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외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이 MSCI 선진지수라는 게 결국엔 FTS의 러셀을 추정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 투표나 관심이 많거든요. 네, 중요하죠. 영국 위주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가서 열심히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아예 또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마켓 동네 구멍가게를 자꾸 이게 해프닝이 이제 주말에 결국엔 터졌어요. 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공모 배정 물량을 한 주도 못 받았다. 네, 좀 무시당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 상장. 자.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고지는 했다고 하죠. 네,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고지를 했고 막판에 청약 물량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요 재분배 차원에서는 한국이 이제 못 받았다라는 건데 한국이 그만큼 또 큰 국가였으면 또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배분 기준 자체에서 미래에셋을 밀려났다고 해서 당장 뭐 미국에 이제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해프닝으로 좀 지나갔고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주가는 상장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지만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ETF 편입이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수급 공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분이라든지 투자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든 뭐 스피어든 뭐 세아 베스트 지주든 그러니까 관련해서 부품 공급하는 업체, 지분 가진 업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다만 점진적으로는 저는 우주항공주의 재평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흐름이 안 좋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갈랑 말랑 이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스페이스X 상장으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대형주들이 재평가될 가능성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대기했던 자금들이 이제 다시 풀리잖아요. 네.
그것도 수급에는 뭐 긍정적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거의 뭐 2, 300조 이렇게까지 추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오픈 AI가 상장 일정을 내년으로 좀 미뤄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엔스로픽이라는 이제 대여가 있지만 상장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스페이스 X로 인한 수급 공백은 또 메워지면서 수급 효과로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수들 뭐 FOMC도 있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딱히 그렇다고 뭐 부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별로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고 뒤에 또 연결되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엔스로픽의 수출 통제 네. 결국에는 이제 소버린 AI를 또 서둘러야 되고 국내에는 맞습니다. 반도체 뭐 관련된 하드웨어는 바쁘다. 네. 그냥 바쁘다. 우리는 어쨌든 금융 강국은 좀 모르겠지만 네. 제조업의 강국은 분명한 건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제조업 쪽을 좀 계속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빅2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간다면 뭐 로봇이나 반도체 소부장 이게 기본 포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메모리 센트리, 소버린 AI 부각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주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리스크만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남아 있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것도 어쨌든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달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요. 그리고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실적 기대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2분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 완화되는지,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MSCI로 좀 완충되는지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신다면 시황적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의 그럼 선택은 뭘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아인데 이 기아 제가 기아.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2주째 빌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요, 기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보통 현대차 내부의 구조, 지배 구조 이슈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인식이 글로비스를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이 모비스가 탑. 네. 모비스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대로 기아. 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는 지금 파악 중인데 네. 얘가 계속 흘러나와요.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 중에 굳이 탑픽을 꼽을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현대 글로비스는 좀 못 갔지만 네. 현대 모비스나 오토에버가 약간 기술적 부담, 현대차가 오늘 조금 세게 튀는 과정에서 신규로 노린다면 좀 저렴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지난주에도 제가 기아가 밸류 매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상승했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굉장히 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제 로봇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에이전틱 AI가 온다는 것 자체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근거죠. 휴머노보드 로봇이 나와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명령 줘야 된다면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알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세대가 올 수 있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엔비디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현대차 그룹주가 한 번 더 이제 부각될 수 있고 엔비디아와 뭐 알파마요라든지 제슨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이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뭐 축구공 차는 모습 이런 게 살짝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틀라스에. 네, 아틀라스에 뭐 시축을 한다고 했는데 시축은 안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공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만 공개된 것 같은데 그 울산 전기차 공장에 또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플랜트에도 이제 투입될 것이고 네, 울산에도 또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노조의 반발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로봇이다. 근데 지금 로봇주 중에 제일 싼 거, 진짜 제일 싼 거, 전 기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밸류체인에.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볼수 휴머노이드 있다. 아틀라스 밸류체인의 기아.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스페이스X 달 탐사 갖고 화성 이주를 한다는데 일단은 로봇을 먼저 보내보겠죠. 사람을 보내서 그렇죠. 시험하기에는 네.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또 휴머노이드가 엄청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네,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틀라스의 양산 체제는 이미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간 것 같고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딱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노조와의 마찰도 생각보다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노력들도 앞으로 꾸준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로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